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50을 훌쩍 넘겼네요.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도요. 사실 저도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운명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결혼하고 2년 후에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지은이를 봤을 때의 그 감동.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매일 저녁이면 여보, 오늘 어땠나요? 힘든 일 없었나요? 그렇게 묻고는 남편의 하루 일과를 다 들어주곤 했어요. 어떤 아이가 말을 안 들었다든지 동료 선생님과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사소한 것까지 다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주고 지은이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그런 일상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 지은이는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고 저를 닮아서 착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은이가 5살 때였나?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지은이가 작은 손으로 제 이마를 만지면서 엄마 아파? 지은이가 낫게 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민수도 그때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주말이면 지은이랑 공원에 나가서 그네도 밀어주고 시소도 태워주고 지은이가 아빠 최고 라고 하면 어찌나 기뻐하던지요. 그때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 말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지은이 아빠가 정말 잘해줘.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7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에는 6시면 들어왔는데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물으면 회의가 있었어.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항상 엎어두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옆에 두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대화할 때도 다른 곳을 보면서 대답하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진하게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교사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학부모들도 까다롭고 아이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여보, 요즘 힘들지? 내가 뭔가 도와줄 일 없을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더 멀어지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였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저랑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지은이가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지은아,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민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너무 계속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봤어요.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아니, 불안한 마음에 봤는데 오늘 밤 못 본다니 너무 아쉬워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손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내가 지금 심장마비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민수가 당황하면서 핸드폰을 빼앗더라고요. 그걸 왜 봐? 이건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라고요? 8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수정이가 누구야? 왜 이런 문자를 보내? 설명해봐. 제가 소리쳤어요. 제 평생 그렇게 큰 소리 낸 적 없었는데.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냥 동료야. 별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런 문자를 동료가 보내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온다는 문자를 동료가 보내냐고요? 그날 밤 정말 끔찍했어요. 밤새도록 따지고 민수는 계속 발뺌하고 지은이는 무서워서 울고 결국 새벽에 민수가 인정했어요. 학교에 새로운 젊은 여선생님이라고 1년 넘게 만나왔다고. 1년이 그게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잠깐 실수였다. 정신이 나갔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믿어요? 1년이 넘는 게 실수라고요? 그동안 저는 바보같이 남편 걱정하면서 더 잘하려고 했는데 민수는 다른 여자가 마음에 있었네요. 그 여자는 28살이었어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갓 대학 졸업한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보같이도 용서하려고 했어요. 지은이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민수를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 안고 있는 모습,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민수와 그 여자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바보같이. 그때 우리 지은이가 겨우 7살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모습 보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밤에도 악몽 꾸고 유치원에서도 말이 없어지고. 어느 날 지은이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은이가 나쁜 일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혼하기로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 속에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그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8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 줄 몰랐어요. 민수도 와 있었어요. 멀리서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조정관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서야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집은 민수가 가져갔어요. 대신 지은이 양육비를 받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몇 년 못 갔어요. 민수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혼자가 된 뒤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동안 8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제가 갑자기 돈을 벌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컴퓨터도 잘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고졸학력에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지은이한테 밥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래서 밤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포장 작업이라든지, 봉투에 전단지 넣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못 잤어요.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지은이 챙기고, 지은이 재우고 나서 밤늦게 또 일하고, 어떤 날은 정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깜빡 잠들어서 포장 작업을 못 끝낸 적도 있었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끝내고. 그런데 우리 지은이가 참 기특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만 아프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라면으로 대충 때워도 맛있어.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어. 그런 말 들으면 더 눈물이 났어요. 이 순수한 아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예쁜 방, 좋은 장난감, 맛있는 간식, 그런 걸 보면서 지은이가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밤늦게 일하다가 지은이 자는 모습 보면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주고 있는 건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 숙제도 같이 봐주고 학원도 보내고 주말에는 놀러도 데리고 가는데 저는 일하느라 그런 것들 못 해주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저 혼자라도 잘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가 있는데. 엄마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힘들어도 절대 지은이 앞에서는 우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면 오히려 강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마트 계산도 떨리고 손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능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포장 작업도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나중에는 정말 빨라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마트에서 주임으로도 승진하고 급여도 조금씩 올라가고 지은이도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지고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면 지은이와 둘이서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비싸지 않은 것들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지은이가 중학생 될 때쯤에는 엄마, 우리 둘이 최고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되라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세월이 흘러 제게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지은이가 대학생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였어요.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고 싶어서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 책 재미있나요? 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속을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분과는 대화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럼 여기서 책 얘기만 하죠. 이름은 진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진우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를 재촉하지도 않고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1년 넘게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매주 도서관에서 만나서 책 얘기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진우 씨는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대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정말 달라요. 제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주고 지은이도 진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처음 바라고 그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진우 씨와 뭘 하며 지낼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주말에는 같이 여행도 가요. 가까운 곳이지만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소중해요. 50대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20대에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영호라는 청년인데 회사 동료였대요. 3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대요. 영호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같아요. 지은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영호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면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싶어요. 처음 영호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어머니,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하게 생각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심 어린 모습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갔을 때 지은이가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어때? 하고 물어보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나고 아,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웨딩홀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다가 아빠를 봤어요.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빠였으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지은아, 아빠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왜 왔어요? 라고 물었죠. 내 딸 결혼식인데 왜 못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 뭘 했는지 생각해보고 와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 부릴 때,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어디 있었냐고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안부 문자 보내는 게 아빠일까요? 지은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그런 중요한 순간들에 어디 있었어요. 가정을 버렸던 사람에게 딸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지은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정말 안 와도 되는 거야? 라고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빠니까요. 하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지은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아빠 행세를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결국 민수는 돌아갔어요. 지은이도 괜찮아, 엄마가 맞아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줬잖아 라고.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그동안 혼자서라도 잘 키웠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지금도 가끔 민수한테서 연락이 와요. 지은이를 보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진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생각 없는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물론 밉죠. 하지만 그런 감정 갖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밤마다 혼자 누워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았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내가 더 예뻤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이런 자책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성실하게 아내 노릇, 엄마 노릇한 제가 왜 자책해야 해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 정말 마음에 들어요.
50대가 됐지만 오히려 20대, 30대보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해요. 진우 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도 배워요. 요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진우 씨와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지은이도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어보면 정말 뿌듯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곧 손자 손녀 볼 날도 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기뻐요. 인생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5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저처럼요. 50이 넘어서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혼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